2024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장 여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윤회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을 앞두고 김이 통째로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텅 빈 자리로 홀로 걸어 들어와 투표함 앞에 섭니다. 그리고 투표를 마친 뒤 카메라 앞에서 울먹거렸어요. 배신자 낙인이 찍히고 정치 생명이 끝날 각오를 했다면서요. 그로부터 1년 반 뒤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단단한 보수 텃밭이라던 울산의 시장이 됩니다. 정치를 시작한 지 딱 2년 만에요. 네, 바로 김상욱입니다. 빨간 옷을 입고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어쩌다 그 옷을 벗고 보수의 심장에 파란 깃발을 꽂게 됐을까요? 이번 영상은 2년 만에 인생이 통째로 뒤집힌 김상욱의 스토리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 견고하던 울산에서 어떻게 김상욱이 당선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김상욱은 1980년생입니다. 1월 1일에 태어났죠.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자랐고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부산대 로스쿨 1기로 졸업합니다. 2012년 변호사 시험 1회에 합격해서 울산에 자리를 잡고 변호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정치인이 아니라 법조인이었던 겁니다. 한 10년 넘게 울산에서 송사를 돕고 자문하던 평범한 변호사였죠. 정치 경력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려 나옵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 국민의힘이 그해 처음 도입한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국민추천제. 외부에서 참신한 인물을 추천받아 공천하는 방식인데 이 제도로 변호사 김상욱이 울산 남구갑에 단독 공천을 받습니다. 결과는 무려 53.86%. 보수 강세 지역에서 여당 초선으로 화려하게 국회에 입성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치 시작은 빨간 옷이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잘 풀린 여당 초선 스토리죠. 그런데 정치에 입성하고 딱 반년 뒤 모든 게 뒤집힌 하루가 옵니다. 바로 2024년 12.3 사태가 터집니다. 국회의원 된 지 반년 된 초선에게 이날이 인생의 분기점이 돼요. 그날 밤 여당 의원 중에 본회의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김상욱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터진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표결에 참여하자고 외쳤고요. 그리고 해제 요구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순간부터 김상욱이 가는 길과 당이 가는 길이 정반대로 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같은 울산 지역구 의원들이 한쪽으로 갈 때 그는 끝까지 다른 쪽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그 유명한 홀로 투표 장면이 나옵니다. 12월 7일 1차 탄핵 표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집단 불참했어요. 그 텅 빈 자리에 김상욱이 홀로 돌아와 투표합니다. 안철수, 김혜지 의원과 함께 단 3명만 표결에 참여했죠. 그런데 여기 잘 안 알려진 반전이 있습니다. 이 홀로 투표, 사실 그날은 탄핵 찬성이 아니었어요. 김상욱이 직접 말합니다. 표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아직 당에 소속돼 있는 몸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즉 참여는 했지만 표는 어쩔 수 없이 반대에 던졌던 거죠. 그런데 사흘 뒤 김상욱이 큰 결심을 합니다. 입장을 바꿔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탄핵에 찬성한다고 공개 선언을 해요. 표결을 앞두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하겠다며 국회 앞에서 1윈 시위까지 벌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는 더욱더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혼자서 묵묵히 해냅니다. 그리고 12월 14일 2차 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자리에 앉아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죠. 문제는 이 용기의 대가가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탄핵에 찬성한 대가는 곧바로 날아왔습니다. 김상욱은 울산 6개 지역을 대표하던 울산 시당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요. 지역 활동에 유리한 상임위에서도 밀려납니다.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에 또 소신 투표를 하자 당 안에서 대놓고 당을 나가라는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김상욱은 안 나갑니다. 오히려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해요. 충성스러운 반대, 명예로운 불복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당을 배반한 적이 없고 당을 위하는 마음이 오염된 적도 없습니다. 탈당 여부는 내 자유의지로 결정할 것이지 타인의 압력으로 정할 게 아니다. 당을 배반한 적도 없다. 도리어 당원을 어긴 건 계엄을 옹호한 쪽이라고 받아칩니다. 그러니까 그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나는 보수를 버린 게 아니라 보수를 지킨 사람이다. 배신자라는 공격에 배신자가 아니라 보수를 지킨 사람이라고 맞선 거죠. 본인은 끝까지 당을 바른 방향으로 되돌리려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버티기에도 결국 한계가 오고 끝이 옵니다. 2025년 5월 8일 김상욱이 국립현충원을 찾았고 그 자리에서 결국 탈당 선언을 해요. 수구보수가 아니라 참 민주보수의 길을 걷겠다고요. 당의 마지막으로 4가지를 요구했는데 윤석열의 제명,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한 사과, 경선원칙, 민생대책 이 중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고칠 동력이 더는 없다고 판단해 탈당을 하게 됩니다. 떠나는 방식도 남달랐어요. 보통 당을 옮길 땐 자리를 보장받는 협상을 한다는데 그는 그걸 비겁한 정치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탈당, 지지, 입당을 완전히 분리하고 입당은 아예 맨 뒤로 밀어버려요. 그런데 무소속이 된 김상욱을 멀리서 눈여겨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입니다. 탈당하던 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칙을 지키고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는 정치인은 그리 흔하지 않고 귀한 것들입니다. 한쪽에선 외톨이가 된 사람을 다른 쪽에선 귀하다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5월 15일 김상욱이 무소속 신분으로 이재명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민주당에 입당하죠. 이때 그가 된 이유가 흥미로운데 보수냐 진보냐는 진영이 아니라 기능이다. 민주주의, 법치, 공정을 지키는 그 기능을 이재명이 가장 잘한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사람이 같은 무대에 섭니다. 2025년 5월 16일 전북 익산역 유세 현장.
이재명 후보와 김상욱이 나란히 서서 손을 맞잡고 들어올립니다. 빨간 옷을 입고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이 이재명 옆에서 지지자들 환호를 받는 장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림이었죠. 현장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울산 유세에선 이재명이 떠난 뒤에도 지지자들이 김상욱 이름을 연호하면서 30분을 더 붙잡았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인연이 그를 울산시장 선거로 밀어올립니다. 2026년 6.3 지방선거, 김상욱이 민주당 후보로 울산시장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선거운동 방식부터 파격이었어요. 그는 사무선거를 내겁니다. 네거티브 없는 선거, 자리이권 약속 없는 선거, 유세차 없는 선거, 그리고 일로 보여주는 선거. 그래서 시끄러운 유세차를 단 한 대도 안 썼어요. 대신 소음제로 소통차라는 걸 굴립니다. 확성기로 떠드는 대신 차에 QR코드를 붙여서 시민 정책 제안을 받는 달리는 정책 제안함을 만들었던 거죠. 본인 말로는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 중 가장 적은 비용으로 치른 선거라고 했고요. 그렇게 조용히 뛴 선거가 가장 시끄러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승부를 가른 건 막판 단일화였습니다. 사전투표 하루 전날 진보당 후보와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해요. 여기에 김상욱 개인의 힘이 크게 더해졌습니다. 배신자라는 공격을 원칙을 지킨 것으로 전면 돌파했고 유세차 없는 클린 선거를 끝까지 지키며 선거의 차별화를 뒀거든요. 그 결과 49.02% 김두겸 현직 시장을 꺾고 당선됩니다. 보수 텃밭에서 민주당 시장이 나온 건 2018년 이후 두 번째였어요. 본인은 이걸 조용하지만 강력한 민주혁명의 결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변호사로 출발해서 빨간 옷을 입었다가 12.3 이후 그 옷을 벗고 파란 옷으로 갈아입어 결국 시장이 됐습니다. 딱 2년. 그 텅 빈 여당석에 홀로 울던 초선이 이제 한 도시의 시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울산시장에 당선된 김상욱은 취임도 전에 남들과는 다른 놀라운 행보를 보여줍니다. 보통 당선자는 7월 1일 취임까지 인수인계만 받잖아요. 김상욱은 달랐어요. 당선증을 받은 그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1호 과제는 시내버스였어요. 지금 시내버스 때문에 시민들 불편한 거. 오늘 또 공업타 로타리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발 동동거리면서 좌석버스라서 못타고 출근 시간 늦어져서 괴로워하는 시민들 계셨고요. 저는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해요. 노선 개편으로 끊겨버린 버스 때문에 시민 불편이 컸거든요. 그래서 당선 직후부터 노조, 운수업체, 시청 실무진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담회 만에 사라졌던 3개 노선을 되살리기로 합의를 봐요. 버스 15대를 우선 투입하고 친환경 버스 30대를 추가로 지원받는 방안까지요. 취임도 하기 전에 실제 합의를 끌어낸 겁니다. 인수위도 정말 남달랐어요. 6월 16일 시민추천제 인수위를 출범시켰는데 시민이 직접 추천한 위원 19명으로 꾸린 작은 실무형 조직이고요. 본인 말로는 공공행상, 보훈 인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7일 국별 업무보고 현장을 이재명처럼 시민이 모두 볼 수 있게 실시간으로 공개했어요. 공개하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을 조금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보면 늘 공개를 다 하십니다. 그게 국민이 주인임을 잊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욕을 먹더라도 시민이 주인인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시민에게 그대로 보여준 거죠. 여기에 더해 취임 전부터 5개 구군을 직접 들며 시민과의 대화를 열었습니다. 시민의 말씀이 곧 정책이라면서요. 동시에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트램, 5천억 규모 공연장 같은 굵직한 사업들은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며 재검토에 들어갔고요. 취임 전부터 이렇게 뛰는 사람이 4년을 어떻게 채울지, 그가 약속한 시민이 주인인 행정이 실제 성적표로 어떻게 나올지는 취임 이후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울산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김상욱을 응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